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가면을 써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매일 아침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가면을 쓰고 집을 나서는지도 모릅니다. 역사 속에서 가면은 그 어떤 물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힘을 지녀왔습니다. 가면은 무언가를 숨기기도 하고 또 다른 무언가를 드러내며 우리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꾸어 놓습니다. 가면을 쓸 때 우리는 자신의 일부를 감춥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또 다른 무언가를, 어쩌면 더 날것 그대로의 상징적인 무언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모든 인간이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를 페르소나라고 불렀죠. 페르소나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낸 얼굴이며 그 이면에는 우리의 진정한 자아, 그 깊은 무의식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관계의 조화와 사회적 역할을 위해 페르소나를 능숙하게 사용하곤 합니다. 직장에서의 친구들 앞에서의 가족 앞에서의 나는 모두 다른 얼굴을 하고 있을 수 있죠. 그것이 바로 페르소나입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놓인 이 가면들을 잠시 바라보십시오. 아마 이들 중 하나에게 순간적으로 강한 끌림을 느끼실 겁니다. 어쩌면 과장된 분홍빛 미소의 즐거움에 마음이 갈 수도 있고 기괴하고 강렬한 괴물의 얼굴에 시선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 조각으로 이루어진 모자이크 가면에 신비로운 장인정신에 매료될 수도 있겠지요. 이 선택에서 중요한 것은 논리가 아니라 본능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바로 그 가면이 당신의 영혼에 직접 말을 거는 가면입니다. 이것은 결코 평범한 선택이 아닙니다. 융은 상징이 우리의 이성적인 마음을 우회하여 무의식에 직접 닿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특정 가면에게 끌리는 것은 단순한 미적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내면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에 보여주는 당신의 모습을 반영할 수도 있고, 혹은 당신이 꽁꽁 숨겨둔 당신의 또 다른 일부를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숨겨진 욕망, 두려움, 강점, 혹은 아직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진실을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심리 테스트를 통해 당신 앞에 놓인 가면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각각의 가면은 저마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즐거움 뒤에 슬픔을 숨긴 과장된 웃음의 가면, 당신이 두려워하거나 부정하는 것을 드러내는 왜곡과 공포의 가면, 그리고 신비, 지혜, 숨겨진 여러 겹의 자아를 암시하는 복잡한 패턴의 가면. 어떤 가면이 당신을 부르고 있나요? 어떤 가면이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매혹시키나요? 바로 그 가면이 당신의 무의식이 이미 선택한 가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당신은 지금까지 그 어떤 말로도 드러낼 수 없었던 당신 자신에 대한 본질적인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이 선택한 가면은 당신이 어떻게 보이는지가 아니라 그 모든 것 아래에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가면, 과장된 분홍빛 미소. 만약 당신이 첫 번째 가면, 즉 거대한 눈과 만화처럼 과장된 미소를 띤 밝은 분홍색 가면에 끌렸다면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이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강력한 무언가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 가면은 단순히 기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연기되는 기쁨, 확대된 기쁨, 거의 진정성을 넘어 캐리커처가 될 정도로 밀어붙여진 기쁨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과장 속에 당신의 내면 세계에 대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과 당신이 내면에서 진정으로 느끼는 것 사이의 긴장감이 말이죠.
칼 융은 페르소나를 우리가 사회에서 쓰는 가면, 즉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공들여 만든 이미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분홍빛 미소는 가장 밝은 형태의 페르소나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쾌활하고 다가가기 쉬우며 긍정적이고 안전합니다. 이 가면에 끌리는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을 위한 빛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며 다른 이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자신의 고통을 숨기는 사람일 겁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법,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법, 심지어 내면에서 폭풍우가 몰아칠 때조차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면에 끌리는 걸까요? 그 답은 당신이 보여주는 것이 진실의 전부가 아닐지라도 당신이 보여주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싶어하는 무의식적 욕망에 있습니다. 이 가면을 선택했다는 것은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났을 때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당신의 일부에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 활짝 웃는 미소는 기쁨일 뿐만 아니라 방어기제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난 괜찮아요. 행복해요.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연약함, 슬픔, 분노 또는 피로를 끊임없는 긍정이라는 갑옷 아래에 감춥니다. 관계에 있어서 이 가면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당신의 진짜 감정을 숨긴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상처받았을 때 웃고 두려울 때 미소 지으며 깊은 보살핌이 필요할 때 강한 척할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은 당신을 쾌활한 사람, 낙관주의자, 회복력이 강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그 미소 너머를 봐줄 수 있는 사람, 예면하지 않고 당신의 고통의 진실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사람을 갈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이 가면이 당신에게 유용했지만 그 뒤에 숨는 데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조차 보이지 않게 될 위험입니다. 금전과 성공의 측면에서 이 과장된 미소는 매력 뒤에 숨겨진 야망을 반영합니다. 당신은 끝없이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내세우고 그 카리스마는 당신에게 많은 문을 열어줍니다. 사람들은 긍정을 발산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당신은 그 신뢰를 활용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당신의 가치가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무언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100억이라는 분은 단순히 안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는 자유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면을 내려놓고 웃고 싶지 않을 때 웃지 않아도 되며 사랑이나 인정을 잃을 걱정 없이 당신 존재의 진실 속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줄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가면은 진정성과의 투쟁을 드러냅니다. 과장된 미소는 깨달음이 모든 것이 빛이라고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 또한 껴안는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융은 온전한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인 개성화가 우리 안에 밝은 것뿐만 아니라 숨겨지고 거부되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마주해야만 가능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가면을 선택함으로써 당신의 영혼은 이제 그 미소 뒤를 들여다볼 때 당신의 슬픔, 분노, 갈망을 존중할 때가 되었다고 속삭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림자를 인정해야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 가면의 그림자는 부정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 가면을 쓰면 자신의 감정과 단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어났을 때 아무도 진정으로 당신을 알지 못하며 당신이 훤히 보이는 곳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이 가면을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그것을 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이 페르소나에 의존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미소 없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진실이 지저분하고 고통스럽고 불완전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보여질 때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묻도록 당신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가면이 주는 선물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능력은 약점이 아니라 힘입니다. 위험은 그것이 당신의 유일한 얼굴이 될 때뿐입니다. 당신의 과제는 미소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그것을 벗어야 하는지, 언제 그 아래에 있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은 가면 이상의 존재이며 당신의 영혼은 빛과 그림자 모두의 온전함을 주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가면을 선택했다면 당신의 영혼은 통합의 여정을 시작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슬픔, 분노, 지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들도 당신의 일부이며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미소만이 사랑받을 것이라고 가르쳤을지 모르지만 융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사랑은 가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아를 위한 것이다. 당신이 페르소나를 넘어 자신을 드러낼 용기를 낼 때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분홍빛 과장된 기쁨의 가면은 거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재능과 도전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당신의 재능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는 능력입니다. 당신의 도전은 가장 밝은 빛도 휴식이 필요하며 가장 즐거운 영혼에게도 그림자가 있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당신을 부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면, 괴물의 얼굴. 만약 당신이 두 번째 가면, 즉 툭 튀어나온 눈, 들쭉날쭉한 이빨, 그리고 날 것 그대로의 불안한 디테일이 있는 기괴하고 예곡된 얼굴에 끌렸다면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이 두려움, 그림자, 그리고 진정성과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 심오한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가면은 단순히 공포를 위한 공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림자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너무 어둡거나 불편하거나 세상에 보여주기에는 용납될 수 없다고 느껴서 억압하고 부정하고 밀어내는 모든 것들의 집합체입니다. 칼 융은 그림자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스승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모든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분노, 질투, 충동, 상처, 그리고 수치심. 당신이 이 괴물 가면을 선택했을 때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이 자신의 이러한 부분들을 직면할 준비가 되었거나 어쩌면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괴한 얼굴은 당신의 표면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표면 아래에서 인정을 기다리며 숨어있는 것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 가면에 끌린다는 것은 당신이 자신의 두려움, 어두운 감정,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파괴적인 패턴과 가까이에서 살아온 사람임을 시사합니다. 당신은 분노를 폭발할 때까지 억누르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고통이 견딜 수 없을 때까지 숨기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사회가 추하다고 말하는 감정들을 느끼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지도 모릅니다. 이 괴물 가면은 당신의 용기를 반영합니다. 불편한 것을 바라보는 것, 심지어 그것이 자기 안에 존재하더라도 무서운 것에서 눈을 돌리지 않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이 선택은 또한 깊은 진실을 반영합니다. 당신은 피상적인 삶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얕은 긍정이나 끊임없는 연기에 매달리는 사람들과 달리 당신은 깊은 곳으로 뛰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편안함보다 투쟁 속에서 더 살아있음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투쟁은 환상을 벗겨내고 당신이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가면은 추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직함에 관한 것입니다. 삶이 항상 아름답고
우리가 항상 완벽하며 우리의 감정이 항상 깨끗하다고 가장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이 상처, 흉터, 그리고 그림자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들로부터 배울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과 관계에 있어서 이 괴물 가면은 강렬함을 반영합니다. 당신은 격렬하게, 때로는 파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피상적인 관계를 견디지 못합니다. 당신은 아프더라도 진실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벅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신의 강렬함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보기 드문 종류의 충성심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명확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이 강렬함은 당신 자신조차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그림자는 또한 당신의 가장 큰 선물인 변화의 능력을 품고 있습니다. 날 것 그대로의 무서운 에너지로 시작된 것이 부정하는 대신 소유하게 될 때 열정, 창의성, 그리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과 성공의 측면에서 이 기괴한 가면은 가치라는 개념과의 투쟁을 드러냅니다. 아마도 당신은 성공이 당신을 폭로할까봐, 돈이 당신의 결점을 확대할까봐, 또는 부가 당신 안의 진실한 것을 타락시킬까봐 두려워할 것입니다. 반면에 당신은 내면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증거로 풍요를 비밀리에 갈망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100억은 단순한 물질적 자유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수치심, 두려움, 그리고 한때 당신이 부족하다고 말했던 내면의 목소리에 대한 상징적인 승리가 될 것입니다. 이 괴물 가면은 당신에게 부가 사치가 아니라 해방에 관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당신의 그림자조차 빛 속에서 공간을 가질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가면은 영혼의 어두운 밤으로의 입문을 상징합니다. 당신은 시련, 상실 또는 위기를 통해 환상을 벗겨내도록 강요받는 길을 걷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융은 개성화가 그림자와의 대결을 요구한다고 주장했고 이 가면은 바로 그 대결의 얼굴입니다. 그 눈을 들여다보는 것은 신성이 빛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도 있음을, 신이나 의미나 진리가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부서짐 속에도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면의 위험은 동일시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괴물의 이미지에 너무 집착한다면 당신이 당신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믿을 위험이 있습니다. 당신은 냉소적이거나 파괴적이거나 당신의 상처에 잠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면의 선물은 당신을 그곳에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추한 부분조차도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받아들일 때 그것들은 당신을 통제할 힘을 잃습니다. 당신이 괴물을 마주할 때 당신은 그것이 결코 당신의 적이 아니었음을, 당신의 스승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화 속에서 모든 영웅은 괴물을 마주합니다. 융의 용어로 이것은 보물을 지키는 용이나 야수의 원형입니다. 괴물은 무섭지만 또한 변화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이 기괴한 가면을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보물이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로 그 부분들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의 분노, 슬픔, 상처는 저주가 아니라 관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들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그것들은 당신에게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힘과 지혜를 줄 것입니다. 이 가면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요? 당신은 외면할 수 없는 사람, 진실이 항상 예쁘지 않고 치유가 항상 부드럽지 않으며 진정성이 항상 편안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폭풍우를 피하기보다 기꺼이 마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에게서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할 용기를 보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드문 변화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괴물 가면은 추함의 상징이 아니라 입문이 상징입니다. 그것은 그림자의 거울이며 그림자는 당신의 가장 깊은 힘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세 번째 가면, 모자이크 가면. 만약 당신이 세 번째 가면, 즉 돌, 유리 또는 고대 유물의 조각들로 이루어진 퍼즐처럼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면에 끌렸다면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상징적인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장된 미소나 기괴한 얼굴과 달리 이 가면은 소리치거나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신비, 복잡성, 그리고 숨겨진 깊이를 속삭입니다. 그것은 수수께끼의 가면이며 예언자, 직조공, 즉 정체성이 단일한 표현에 고정되지 않고 여러 겹으로 구성된 존재의 원형입니다. 칼융은 정신이 단일하고 통일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서히 발견해 나가는 파편들, 원형들, 콤플렉스들, 무의식적 충동들의 별자리와 같다고 믿었습니다. 이 모자이크 가면은 바로 이 진실을 반영합니다. 당신은 정체성이 단순하지 않고 쉽게 요약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모순, 역설, 그리고 숨겨진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종종 전체의 한 조각만을 볼 뿐입니다. 당신은 내면의 강한 자아, 연약한 자아, 현명한 자아, 상처받은 자아, 몽상가, 현실주의자 등 다양한 자아를 품고 있습니다. 이 가면을 선택한다는 것은 당신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신비에 끌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얕은 표면에 만족하지 않고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밝혀내고자 합니다. 관계에서 당신은 매력적이면서도 동시에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깊이에 매료되지만 당신을 진정으로 알기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전체 그림을 숨기면서 모자이크의 조각들을 제공하며 단편적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당신을 강력하게 만들지만 때로는 외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이 가면은 당신을 신비가나 연금술사의 원형과 연결합니다. 모자이크는 신성한 이미지입니다. 그것은 부서진 것이 온전해질 수 있고 산산조각 난 것이 아름다워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트라우마, 변화, 상실 또는 재창조와 같은 파편화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때때로 부서졌다고 느꼈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또한 그 균열을 예술, 지혜 또는 회복력으로 바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모자이크 가면은 당신의 가장 큰 강점이 완벽함이 아니라 통합, 즉 빛과 그림자, 기쁨과 슬픔, 강함과 연약함을 당신만의 고유한 삶으로 엮어내는 능력이라고 속삭입니다. 재정적으로 이 가면은 돈에 대한 복잡한 관계를 드러냅니다. 자유를 위해 부를 추구하는 과장된 미소나 수치심으로부터의 해방으로 돈을 보는 기괴한 가면과 달리 당신의 관점은 다층적입니다. 당신은 돈을 도구, 에너지, 패턴과 연결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부는 단지 사치나 안정을 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건설하고 삶과 비전, 예술 작품, 심지어 유산을 구축하는 능력을 의미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100억은 탐닉이 아니라 창조의 가능성을 상징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과시하거나 탈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적 비전의 깊이와 복잡성을 반영하는 더 위대한 무언가를 조립하기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이 가면의 그림자는 은폐입니다. 당신은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결코 전체를 보여주지 않으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신비, 수수께끼,
알려지지 않은 존재의 안전함 뒤에 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흥미롭게 만들지만 또한 당신을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융은 파편으로 남아있는 것은 불완전하게 남아있는 것이라고 경고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과제는 당신 자신의 조각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합하여 세상이 당신의 단편뿐만 아니라 당신 존재의 온전함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화에서 모자이크 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패턴을 보는 신탁의 원형과 공명합니다. 당신은 상징, 예술, 철학 또는 영성에 끌리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이디어를 연결하고 의미를 엮고 숨겨진 진실을 인지하는 직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능은 또한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보는 패턴을 항상 이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모자이크 가면은 당신이 깊이, 복잡성, 그리고 변화의 사람임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신비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것에 끌립니다. 당신의 도전은 파편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통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은 특히 당신에게 강력합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모든 조각들을 조화롭게 만들어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완전한 모자이크를 반영하는 삶을 창조하도록 당신을 부릅니다. 이 가면이 당신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요? 당신은 단순하지 않고 명백하지 않으며 평범하지 않다는 것. 당신은 모순과 파편으로 구성되었지만 또한 아름다움과 회복력으로 이루어진 진행 중인 예술 작품이라는 것. 당신의 힘은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온전함은 영원히 신비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볼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모자이크를 감히 드러내는 데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모자이크 가면은 단지 이미지가 아니라 당신 영혼의 거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럿이면서 하나이고 부서졌으면서 온전하며 숨겨져 있으면서 빛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 가면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거울이며 여러분 자신의 무의식이 투영된 것이고 상징적인 형태로 드러난 여러분 진실의 파편들입니다. 칼 융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우리는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하게 만들므로써 깨달음을 얻는다. 여러분이 마주한 각각의 가면은 바로 그 과정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만약 과장된 분홍빛 미소를 선택했다면 당신은 표면적인 연기를 넘어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드러냈습니다. 그 가면은 타인을 위해 쓰는 얼굴과 내면의 간직한 감정 사이의 긴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기괴한 가면을 선택했다면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 즉 평생 부정해왔을지도 모르는 두려움과 상처, 숨겨진 충동에 맞설 용기를 드러냈습니다. 그 가면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스승입니다. 변화는 추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직면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모자이크 가면을 선택했다면 당신은 자신의 복잡성, 깊이, 그리고 다중성을 드러냈습니다. 당신은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여러 존재이며 빛과 어둠, 기쁨과 슬픔, 강함과 연약함의 조각들을 품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가면은 당신의 삶이 완벽함이 아닌 통합으로 만들어진 예술 작품이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가면들을 넘어서 더 큰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삶을 통해 많은 가면을 씁니다.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페르소나를 쓰고 너무 많은 것을 부정할 때 그림자가 나타나며 모자이크는 우리가 모든 선택, 모든 경험, 모든 성장의 순간마다 서서히 만들어가는 자아입니다. 진정한 자신이 되어가는 길, 즉 개성화의 길은 가면을 하나씩 벗어 던져 마침내 남는 것이 연기나 두려움,
파편이 아니라 진정성이 될 때까지의 여정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선택은 무엇을 드러냈습니까? 기쁨, 그림자, 혹은 신비가 당신을 마주보고 있었나요? 호기심, 불편함, 혹은 인정을 느꼈나요? 그 반응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상징으로 말하며 당신이 누구이며 누가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이 공간에 따뜻한 에너지를 불어넣고 더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내면을 비추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가면은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드러내고 안내하며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 속으로 더 깊이 이끌어줍니다. 당신이 각층을 벗겨낼 때마다 당신은 온전함, 자유, 그리고 부유한 삶에 더 가까워집니다. 돈뿐만 아니라 사랑, 지혜, 그리고 진정성으로 가득 찬 산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여정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가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계속 숨어 있을 것인가요? 아니면 진정한 당신